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4월 23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요. 참 애매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만약에 주식시장에 악재가 크게 부각된 상태여서 주식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공포감을 느낀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으로 주식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면 뭐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더 얼마나 빠지겠어. 빠져봤자 이제 좀 한번 사볼까 하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구간도 아니고요. 반대로 주식시장이 막 좋아서 더 갈까 아니면 이게 꼭질까라는 고민이 되는 포인트라면 더 간다라는 것에 베팅을 할 때 나는 지금 일단 이익이 난 상태니까 좀 더 기다려보고 만약에 꺾이면 수익을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때 팔지 약간 이런 여유가 있다던가 아니면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팔알지 더 가면 내 건 아니야 이런 심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구간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호재와 악재 기싸움 줄다리기 이런 표현을 자주 해드리는데요. 지금 구간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크게 뺄 생각이 없는 뉴욕 증시를 위해서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이슈들을 특히 악재들을 아주 예쁘게 포장하는 그 상황이 지금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게 왜 문제냐? 비유를 좀 해드리면 남자와 여자가 처음에 사랑을 느끼고 연애 초반에 콩깍지라는 게 쓰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 콩깍지가 쓰일 때는 모든 게 다 예뻐 보이죠. 그 사람의 단점도 예뻐 보일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상대방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연다든가 아니면 내가 만나고 있는, 내가 지금 콩깍지가 씌어져 있는 그 남자 새끼가 다른 여자와 양다리를 걸쳐서 상대방의 여자에게 우리 삼자대면 해요. 이런 문자를 받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콩깍지가 완전히 싹 걷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휴대폰을 열었을 때 어떤 상대방에게 느껴지는 그런 판도라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혹은 양다리를 걸치는 상대 기집애한테 전화가 와서 삼자대면 같은 거를 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엄청난 멘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눈에 씌었던 콩깍지가 확 벗겨지죠. 뉴욕 증시를 크게 뺄 생각이 없다 보니 지금 시장의 모든 재료를 호재와 악재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리본을 달아서 예쁘게 포장을 해줍니다. 만약에 어느 순간에 그 포장지가 벗겨지는 순간 투자자들이 느끼는 어떤 그 충격은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지금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어요 라고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한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니까 내가 멘탈이 굉장히 강해진다라는 글들을 올려주시는데요. 멘탈이 강해지는 거는 좋습니다만 뉴욕 증시를 크게 뺄 생각이 없다 보니 지금 뉴욕 증시에 반영되는 모든 그 이슈들이 자기 색깔과는 다르게 조금 가식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죠. 어제 방송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닝 시즌이면 어닝 시즌 아니면 인플레이션이면 인플레이션 이런 모든 것들이 뉴욕 증시를 크게 빼지 않기 위해서 예쁘게 포장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은 신흥국이라는 거를 잊으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뉴욕 증시와는 좀 다르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최근에 상당히 허접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4월 24일부터 4월 28일, 벌써 이제 4월의 마지막 주에 증시를 전망하게 됐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네요. 우선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4월 21일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마이너스 18포인트 하락해서 2,54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6포인트 하락, 그래서 900포인트를 내줬고요. 868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뉴욕 증시와는 좀 사뭇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달러 강세 요인이 굉장히 크죠. 자, 달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뒷부분에 시간이 좀 남으면 달러에 관련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셔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증권사들은요.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코스피 예상 밴드를 2,500에서 2,600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코스피 예상폭 100포인트 정도 잡고 있고요. 2,544포인트로 마감을 했으니까 40포인트 정도 더 하락할 수 있어서 2,500까지 갈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상승한다면, 왜냐하면 뉴욕 증시가 크게 뺄 생각이 없으니까 한 2,600까지는 열어놓겠다. 이런 거죠. 박스권 장세를 예상한다. 그러면서 상승 요인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반전, 그리고 중국, 일본 연휴 기간 동안 관광객이 한국에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상승 요인으로 뽑았고요. 하락 요인은요. 연준의 통화정책, 그리고 경기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오른쪽이 호재고 왼쪽이 악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호재와 악재가 줄다리기를 하는데 오른쪽에 위치되어 있는 그 호재, 상승 요인, 반도체 업황 반전, 중국, 일본 연휴 기간에 관광객 유입되는 기대감이 더 힘이 셀까요? 아니면 연준의 통화정책, 경기 불확실성의 힘이 더 셀까요? 아마 하락 요인이 조금 더 파워가 강할 겁니다. 왜 그런지는 굳이 다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만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상승 요인으로 뽑은 반도체 업황 반전. 이건 뭐냐면 다가오는 한 주 기간 동안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물론 우리는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을 지난번 잠정 실적을 통해서 대략 알고 있습니다. 엉망진창이죠. 마이너스 96포인트 정도의 어닝 쇼크였습니다. 그런데 4월달 초반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닝 쇼크와 함께 삼성전자는 감산을 결정했고 어닝 쇼크를 뒤로 하고 감산 효과에 대한 기대로 삼성전자가 그 당일 4%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삼성전자의 감산 때문에 미쓰리가 종목 장세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종목 장세가 조금 딜레이 됐죠. 그렇다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할 건데 어차피 실적이 갑자기 계산기를 다시 두들겨 봤더니 마이너스 96 아니고요. 좀 덜 나왔어요. 이렇게 될 경우는 좀 없는 것 같고요. 하반기 정도의 업황이 회복될 것이다. 어차피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을 했기 때문에 공급을 좀 축소시켰으니까 지금은 당장 아니더라도 하반기에는 어떤 반도체 업황에 그 삼성전자 감산 효과가 나타날 거니까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증권사들은 열심히 포장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그 연휴 기간 과연 뭐냐? 중국 같은 경우는요.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노동절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골든위크 주간이죠. 자, 일본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감정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얼마나 몰려올지는 모르겠고요.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온다. 글쎄요. 얼마나 올까요? 일본 사람들이요. 일본은 나라가 부자지만 국민들은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요.
그렇게 막 해외여행을 막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한국과 일본이 관계가 좋아진다, 뭐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굴종 외교 때문에 뭐 좋아지는 것처럼 굉장히 친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기시다와 윤석열이 소맥을 말아서 원샷할 정도로 친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한국에 몰려오는 관광객, 그 관광객의 어떤 수와, 만약에 중국과 저렇게 등을 지지 않았으면 중국 관광객이 이 노동절날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 일본 관광객의 수는요, 명함도 못 내밀죠. 제가 아까 오른쪽에 상승 요인, 왼쪽에 하락 요인 했을 때 하락 요인 쪽에 힘이 더 강하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하락 요인 쪽으로 좀 따져보면 연준의 통화 정책, 자, 연준의 지금 통화 정책이 어떻습니까? 5월 달에 25bp 금리 인상한 다음에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 11월 정도에는 인하할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 어느 날 갑자기 주식시장에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경기 침체라는 단어는 나오지도 않았고요. 오직 뭐였습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하니 뭐 얼마를 하니 여기에 꽂혔었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인플레이션 이슈 조용해지지 않았습니까? 연준 위원들이 뭐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열심히 떠들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선 먹히지 않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한두 달 전쯤에 그랬죠. 주식시장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갖고 노는 거에 좀 질렸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미리 이슈를 땡겨 쓰는 그런 기질이 있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이게 전문가들은 딱히 경기 침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경기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경제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은 좀 둔화되고 있죠. 그래서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박스권 예상한다. 그리고 증시 격언 중에 5월 달에 팔고 떠나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5월 달엔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니까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 뭐 이렇게 국내 증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뉴욕 증시를 좀 보면은요.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빅테크 실적에 따라 박스권 탈피를 시도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예, 박스권 탈피를 시도할 거라고 본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번 주에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3분의 1이 넘는 기업들, 엄청난 기업들의 실적이 막 매일매일 쏟아져 나올 겁니다. 실적 공개 예정이 꽉 잡혀 있죠.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스 이렇게 실리콘밸리 쪽에 위치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어닝 시즌 어떻게 될 줄 알고 있죠. 눈높이 크게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 부합하면 괜찮다라고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상치보다도 부진했는데 이거를 포장하고 싶다면 이제 연준이 증시를 동결할 거니까 더 나아가서 인하할 거니까 금리를 인하할 거니까 하반기는 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열심히 포장을 해야 되겠죠. 대신 어닝 시즌의 스타트를 끊어주는 금융주의 실적은 이제 거의 다 발표가 됐으니까 특히 이번 주에는 3월달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불거진 그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그 근처에 놓여져 있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발표했을 때랑은 사뭇 분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다른 분위기를 어떻게 포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우리는 항상 팩트도 보고요. 현실도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현실도 보고,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어떻게 포장되어 있는지까지도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 돌입하는 거죠. 연준 위원들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뉴욕 증시는 들어 처먹질 않죠. 지금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다 보니까 어닝 시즌도 예쁘게 포장하고 하다 연준의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거야 라고 마치 기정사실화시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그 이슈를 끌어다가 뉴욕 증시에 반영시킵니다. 그만큼 뉴욕 증시는 지금 크게 뺄 생각이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5월달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 가능성 부각되고 있고 그 이후에는 동결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까 어닝 시즌 기간 동안 1분기 실적이 엄청 안 좋은데 엄청 안 좋을 거를 예상해서 예상치를 크게 낮춰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았을 때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포장하는 방법은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금리를 인하하고 그러면 기업들도 어느 정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포장을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이런 고민하실 거예요. 미쓰리 그러면 진짜 그들의 말대로 하반기에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주식은 이슈를 땡겨 쓴다고요. 그럼 이미 증시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 이슈까지 땡겼었기 때문에 그 이슈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5월달 혹은 6월달이 됐을 때 어떤 이슈가 또 새롭게 등장할지는 알 수 없는 건데 그때 금리 인하 어떤 기대가 증시의 호재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경제 지표를 좀 보면은요. 이번에 이제 월말이니까 뭐 신규 주택이라든가 내구재 수주라든가 미국의 1분기 GDP 속보치 그리고 4월달 댈러스 연방은행 지역 제조업 지수 그리고 목요일이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도 다 발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8일 날 3월달 개인소비 지출 및 개인소득이 발표가 됩니다. 자, 제가 그랬죠, 여러분. 3월달 관련된 지표는 부진할 것이다. 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있었거든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은행들이 막 파산하고 막 이런 경우도 생겼고, 그리고 단순히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는 실리콘밸리 뱅크뿐만 아니라 그 어떤 금융권의 유동성 공포가 금융시장까지 영향을 줬죠. 그래서 3월달 개인 소비 지출과 개인 소득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개인 소비 지출에 집중을 했었냐면 이 개인 소비 지출은 인플레이션 지표거든요. 그럼 이 지표가 잘 나오면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었었죠.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개인 소비 지출 아마 부진하게 나올 겁니다. 3월달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좀 떨쳐내는 거죠.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은 5.0%까지 내려왔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3월달 거기 때문에 부진할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연준이 고집을 부려서 5월달에 25bp 금리 인상을 하고 앞으로 금리를 동결하니 뭐하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 어느 순간부터 뉴욕 증시에 나타난 경기 침체, 경기 둔화, 경기 불확실성 이 문제가 앞으로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죠. 자, 요거는요. 이제 제가 굵직한 것만 일단 잡아드렸고 요거는 역시 내일부터 시작되는 4월 마지막 한 주 하루하루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그렇게 하나씩 점검하고 체크하고 알아가면서 우리가 이번 주 주식시장을 잘 이겨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이제 내일 방송은 제가 내일 쉽니다만 이제 4월 25일 화요일부터 다시 돈다방 미쓰리는 매일매일 달려가는 거고 그때부터 또 다시 열심히 하루하루 꼼꼼히 챙겨 드릴 테니까 신중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율율님께서 미쓰리님 달러가 계속 강세인데 언제 떨어질까요? 작년에 산 달러 인버스가 마이너스 탈출을 못하네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워낙 달러가 강하죠. 참 이 달러라는 녀석은요.
만약에 글로벌 어떤 악재가 터진다. 그러면 미국 달러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안전자산이거든요. 달러는 미국을 대표하는 어떤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설사 우리가 미국이 망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그리고 미국의 달러, 이런 것들이 안전자산으로 포함이 되죠.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져도 달러는 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열심히 나라를 말아드시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달러에 취약해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가 언제 약해질 것이냐? 글쎄요, 달러가 약해진다라기보다 달러의 어떤 힘이 빠질 수 있는 때가 하나 오긴 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시한, 그 기간입니다. 그게 6월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21년도에 그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안 되는 바람에 그 미국이, 그 어마어마한 쓸카드도 많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국이 트리플 A 신용 등급을 잃었습니다. 신용 등급이 강등됐었죠. 그것처럼 이번에도 부채 한도 협상 관련돼서 미국 연방 정부와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이제 그 문제가 부각된다면 이제 어느 정도 달러의 힘이 빠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전문가들이 설레발을 쳐요. 2011년도에 이랬었는데 이번에 부채 한도가 안 되면 또 2011년도처럼 신용 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느니 이렇게 설레발을 칩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트리플 A에서 그러면 떨어질 수 있어? 그러면은 그때는 안전자산이라고 달러를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야기가 불거지면 달러에 좀 힘이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달러는 강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은 너무 지금 약하다 보니까 달러를 대상으로 더 대한민국이 지금 더 달러가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이제 저는 월요일 방송은 돈다방 미쓰리는 쉬고 5시에 새날 방송에서 인사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25일부터 이제 4월의 마지막 주 정말 철저하게 철두철미, 그것도 부족해서 철상철하까지 꼼꼼하게 우리 주린이 분들이 어떠한 악재, 어떠한 호재도 놓치지 않도록 모든 더듬이를 다 총출동시켜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그 이슈들의 어떤 힘의 강도도 체크해 가면서 조심조심 잘 헤쳐가는 그런 한 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새날에서 뵐 거고요.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는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오늘 남은 휴일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